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미국의 힘을 강조한 군대 스타일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정치색에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즐기는 독립기념일을 자신의 재선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결국 그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행사장 내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편을 갈라섰고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내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서 워싱턴 정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인들은 보통 이날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이 7월 4일 각별한 날입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된 거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특별한 일보다는 마음 놓고서 휴일을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각 동네별로 동네 특색에 맞게 이걸 기념하고요. 이날이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불꽃놀이, 폭죽이죠. 그거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아마 미국 시골 동네 다니면 이 7월 4일 저녁만큼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 폭죽 터지는 소리 때문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미국이 어떤 다른 일 제쳐놓고서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공휴일, 그리고서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저는 미국 영화 7월 4일생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7월 4일이란 날짜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좀 특별하지 않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나 상점이 휴무를 또 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행사명도 미국에 대한 경례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경례라는 거를 기획을 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점인데요. 네네. 사실 이날이 미국인들한테 특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독립선언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입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미국 사람들 자체로 국가를 선언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수년간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1783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굉장히 각별한 날인데,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행사를 합니다. 시민들이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미 선거 시작됐잖아요. 네. 본인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전 국민이 통합적으로 당파를 떠나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에 대한 경례, 이런 제목을 붙인 한 50여 분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정치 슬로건에 맞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미국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미국이 조만간에 우주 시대, 특히 화성에 미국 국기를 꽂겠다.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 막아라는 슬로건에 맞는 내용의 연설을 한 50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때가 때니만큼 선거 때니까 이 트럼프 선거를 겨냥한 초호화 쇼였다. 이제 이런 평가 말이 많아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에서 하나의 미국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을 위한 캠페인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근데 또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이 정치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처럼은 보입니다만 실제로 군사 퍼레이드를 동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전 독립기념일 행사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 4일날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트럼프 50분 연설,
비교적 좀 차분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좀 국민 통합을 그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민감한 정치 이슈 같은 거는 피하려고는 하는 모습은 좀 보였었는데요. 네네. 지금 앵커님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예산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 짜여진 예산 안에서. 근데 굉장히 이 군사 퍼레이드 이게 전혀 없던 일입니다. 미국의 일반 사회에서 어떤 큰 행사에 이 뭐 전투기, 이 그 헬기, 이 군인들 동원하는 이런 군사 퍼레이드가 전혀 없는데 이날 그 트럼프답게 미국만이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자기의 그 메시지, 트럼프의 고정 지지 기반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이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정치 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혹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뭐 독립기념일에 연설을 한다거나 대규모 이벤트를 한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낯선 건데요. 처음으로 기록적으로 보면은 그 한국 전쟁 때 1951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특별한 연설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또 군사적인 퍼레이드 같은 걸 선보이면서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이 이제 소련을 제치고 평정을 했다라는 기념도 할 겸해서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기념식을 겸해서 할 때, 그리고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68년 만에 이러한 독립기념일의 행사는 처음인데, 자, 과연 트럼프가 이걸 왜 했을까? 네.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마침 어떻게 날짜가, 본인이 재선을 공식 선포한 이후에 바로 독립기념일이 또 있어가지고 잘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경우에는 꼬투리가 잡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 폭죽 업체 팬텀 파이어 웍스로부터 $75만 규모의 폭죽을 기부받은 게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산 폭죽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로비를 해왔고, 또 기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죽 관련 관세 부과를 연기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오하이오에 있는 중국에서 이런 폭죽을 대량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달에 만났었죠. 네. 근데 그게 그분 혼자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중국과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면담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오하이오주 회사입니다. 오하이오주가 아주 가장 치열한 대통령 선거의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여기서 75만 불 정도, 75만 불어치의 폭죽을 이날 행사를 위해서 기부를 받는 것도 알고 대통령이 이제 면담을 했는데, 요행이도 그날 면담을 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 3천억 불어치의 수입품에 관세 매기는 거를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자들이 이걸 갖고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 이 팬텀 파이어웍스라는 회사 CEO를 이제 비판하면서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기부를 하는 회사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실제로 분위기는? 이전에 평상 상식적인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이면은 사실 이런 구설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네, 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웬만한 거는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일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어떤 타격이 있는가. 다만 좀 면밀하게 보면은 이런 회사들하고 만나서, 여하튼 요번 7월 4일 행사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시작되기 전에 트위터에 이거를 홍보를 알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서 이 미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그 행사를 만들고,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 기반들을 열광시키는 이런 그 아이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구설수 같은 건 전혀 긴장 안 했다고 보고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행사 끝난 다음에 그 논평을 냈는데요. 네. 이 7월 4일 행사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는 열광을 하고 비판자는 열받고 있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이런 그 논평을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통합을 얘기하고 정치 이슈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노력은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장 정파적이고 선거 운동에 가까운 행사를 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뭐 지지자들은 열광을 했겠지만 가장 이제 화가 난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아닐까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치권, 민주당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이렇게 이제 잘못되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입장과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공화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리더십 때문에 자기는 정치를 못하겠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던 미시간 출신의 공화당 그 의원이 있어요. 네. 그 의원이 이날 7월 4일 날 그 저스틴 너마시라는 미시간 공화당 하원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우선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보고서 시간만 있으면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거를 쟁점으로 만드는 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예전 2016년 미국 대선 이전의 모습이 다시 또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잖아요. 지난 5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판문점 회담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 이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아직 높게 나오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조 바이든인데요. 네네. 그런 퍼센테이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의원도 이제까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만 해오는 거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거 전략에 좀 이렇게 말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게 보였었는데. 네. 아직도 조 바이든 의원은 지난 주말, 일주일 전에 이었던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회동에 관해서 민주당 다른 후보들은 좀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의원은 독재자에게, 멋모로 가까운 이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독재자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상대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근데 버니 샌더스나 리사 워렌이나 이런 좀 다른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은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회담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들은 좀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바이든 쪽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구나, 또 대북 강경적이구나 그런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